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1만원짜리 한 장의 가치가 작년 이맘때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 여러분의 자산은 앉은 자리에서 녹아내리고 있어요. 설마 환율이 1600원까지 가겠어? 정부가 막아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과거의 잣대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 돈의 지도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거대한 이동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이제는 1,400원이 환율의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당장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1년 뒤 자산 격차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머니페이퍼입니다. 최근 환율이 요동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여행비 걱정부터 물가 상승까지 환율은 우리 삶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단순히 환율이 올랐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고환율의 본질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미국의 독보적인 위상 강화, AI 패권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본 이탈까지, 이 모든 삼박자가 맞물려 원화의 가치를 아래로 밀어내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 하나로 환율의 메커니즘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의 전망,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자산 방어 전략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시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환율이 왜 오를까요?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환율은 돈의 힘겨루기입니다. 원화와 달러가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달러라는 거인이 혼자서 전 세계 모든 통화를 끌어당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과거에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패권을 잡았죠. 이제는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 기업들이 다 어디에 있나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전부 미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래의 금광은 AI다 라고 외치며 미국 주식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미국 주식을 사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당연히 달러입니다.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도 내려가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상식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조금 낮아져도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은 성장이 멈췄고 일본은 여전히 불안하고 중국은 침체기인데 결국 믿을 건 미국 기업뿐이네. 결과적으로 금리 차이보다 성장의 격차가 환율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달러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엔비디아라는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국 전체 기업을 합친 것보다 커지고 심지어 국가 전체의 GDP와 맞먹으려 합니다. 이 압도적인 규모의 자본이 미국이라는 단일 시장으로 집중될 때 주변부 국가인 한국의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부은 돈만 수백조 원입니다. 이 돈이 미국 내에서 돌고 돌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시킵니다. 미국은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에너지는 수입해야 하고 원자재 가격은 달러로 지불해야 합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값도 다 오릅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죠. 지금은 미국이 너무 건강해서 열기를 내뿜고 있는데 그 열기가 우리에겐 고환율이라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율 뉴스만 보며 한숨 쉴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첫째, 달러 인덱스 DXY를 매일 체크하세요. 달러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100 위에서 놀고 있다면 달러 강세장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미국 국채 금리를 보세요. 국채 금리가 높다는 건 달러를 쥐고만 있어도 이자를 많이 준다는 뜻이니 돈이 미국으로 더 쏠리겠죠. 셋째, 한국의 무역 수지를 확인하세요.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오지 못하면 원화 가치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죠. 미국 부채가 엄청나다는데 달러가 망하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위안화나 유로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달러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은 부채를 찍어서라도 패권을 유지할 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하나요?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보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 자산의 100%가 원화라면 당신은 이미 원화라는 한 종목에 올인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미국이 이렇게 강한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나라 안쪽 사정은 어떨까요?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국가대표 기업들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조 원의 달러를 보따리에 싸서 나가고 있거든요. 왜 그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계좌에 어떤 직격탄을 날릴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이 외국에서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고 그 달러를 국내로 가져와 원화로 바꾸면 원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환율 방어 공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공식이 처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아요. 오히려 국내에 있는 돈을 달러로 바꿔서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고요? 미국 현지에 거대한 공장을 지어야 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해외 직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지만 환율 측면에서 보면 이건 거대한 달러 유출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이 마르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수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래도 수출이 잘 되면 환율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요?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수출이 잘 돼도 환율이 안 떨어지는 고환율의 구조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예전처럼 번 돈을 다 한국으로 안 가져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 월급도 달러로 줘야 하고 현지 협력업체, 대금도 달러로 결제해야 하거든요. 즉 수출로 번 달러가 국내 외환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원화 가치를 받쳐줘야 하는데 그 달러가 미국 현지에서 다 소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수출 지표는 좋은데 환율은 안 내려가는 기현상, 그 배후에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행 열차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당초 170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40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55조 원이라는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외환시장에서 55조 원어치의 달러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공장 짓는다는 뉴스가 아니라 한국의 국부가 미국으로 대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원화 수요가 늘겠지만 미국에 지으면 달러 수요만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환율 1,400원대를 지지하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의 실체입니다. 투자자라면 기업의 뉴스에서 환율의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주요 대기업의 해외 투자 공시를 살피세요. 투자 금액이 클수록 투자 기간이 길수록 달러 수요는 꾸준히 발생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안 들여오고 쌓아두는 해외 유보금 관련 기사도 체크해야 합니다. 미국이 주는 보조금 뉴스를 보며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단행하는지도 살펴야 하죠. 기업들이 왜 한국엔 투자 안 하고 미국에만 가느냐고 묻는다면 미국 정부가 강력한 보조금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AI 칩을 사는 빅테크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옆집에서 바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우리 정부가 강제로 돈을 들여오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기업들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바로 서학개미입니다. 이제 개인들조차 한국 주식은 답이 없다며 달러를 사서 나스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400원이라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줄 서서 사는 개인들의 행렬, 그게 왜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를 흔들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코스피는 박스권이라 재미없어 나스닥이 최고야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이미 해외 주식 계좌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환율이 높으면 사람들은
지금 달러 비싸니까 좀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400원? 내일은 1,500원 될지도 몰라. 비싸더라도 지금 달러로 바꿔서 테슬라 엔비디아 사자라는 심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자산의 질적 변화 때문입니다. 개인이 달러를 사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건 단순히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의 베이스를 원화해서 달러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수백만 명의 개인이 각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달러로 바꾸면 그게 모여 수십조 원의 달러 수요가 됩니다. 이건 정부가 개입해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기관이나 기업도 아니고 개미들이 환율에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말이죠.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유 잔액이 무려 1,000억 달러, 약 1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기관 투자자들은 환해지를 하지만 개인들은 대부분 환 노출 상태로 투자합니다. 즉 달러 가치가 오르면 주가 수익의 환차익까지 보너스로 챙기죠. 이 달콤한 경험을 한 개인들은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 달러 싸졌네? 더 사야지 라며 대기 매수세로 돌변합니다. 결국 개인들이 환율의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콘크리트층이 되어버린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보면 국장은 탈출이 지능순이다 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씁쓸하지만 이게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 상속세 이슈, 낮은 배당 수익률,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에 지친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등지고 달러라는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배로 옮겨 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김대리님은 매달 월급의 100만 원을 환전해서 미국 ETF를 삽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도 샀고 1,400원인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원화로 들고 있어 봐야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데 달러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이런 김대리님이 수백만 명입니다. 이들의 거대한 행렬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외환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흐름에 무작정 휩쓸리기보다 영리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 추이를 확인하며 개인이 얼마나 달러 자산을 늘리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환율이 급등할 때 공포 매수는 자제하고 분할 환전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주식은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환차익 자체는 개인에게 비과세라는 메리트도 이해해야 하죠. 환율이 1,500원 넘어도 미국 주식을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단순히 주식 수익만 보지 마세요. 내 자산의 통화 분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면 비싸게 산 달러 주식이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가 될 테니까요. 기업도 떠나고 개인도 떠납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손 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의 노력은 단기 처방에 불과할까요? 왜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시장은 더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 숨겨진 외환시장의 뒷이야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뉴스에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다. 실제 시장 개입 물량이 포착됐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는 달러라는 물건값이 너무 오르지 않게 창고, 외환 보유고에 쌓아둔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팝니다. 달러를 팔고 대신 원화를 사들이는 거죠. 시장에 달러가 흔해지면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계산입니다. 이걸 환율 방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가진 달러는 한정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달러를 사려는 세력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삽 한 자루로 모래성을 쌓아 막으려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세계 9위라는데 안전하지 않나요? 라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숫자는 크지만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가 전부 현금으로 금고에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미국 국채 같은 채권 형태입니다. 위기가 닥쳐서 한꺼번에 달러 현금으로 바꾸려 하면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유동성입니다.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당장 내줄 수 있는 현금 비중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아무리 달러를 풀어도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역부족인 겁니다. 한국 원화의 가장 슬픈 특징 중 하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을 신흥국 시장의 바로미터로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 경제가 불안하거나
일본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위안화나 엔화를 직접 팔기보다는 거래가 쉽고 유동성이 좋은 한국 원화를 먼저 팔아버립니다. 이걸 프록시 통화라고 불러요. 실제로 최근 엔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떨어질 때 원화 가치도 같이 곤두박질 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옆 나라가 힘들면 우리가 대신 얻어맞는 구조인 거죠. 정부가 아무리 우리 경제 건실하다고 외쳐봐야 글로벌 큰손들에게 원화는 그저 아시아 시장에 베팅하기 편한 칩에 불과합니다.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그 이면을 보세요. 구두 개입의 강도를 체크하세요. 주시하고 있다는 약한 겁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은 곧 돈을 풀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환율이 잠깐 떨어지는데 그게 환전 타이밍이지 추세 하락이 아닙니다. 또한 외환 보유고 감소 속도를 보세요. 매달 발표되는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면 정부의 방패가 뚫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최후의 보루인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여부도 확인해야 하죠. 금리를 확 올리면 환율이 잡히지 않겠느냐고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한국의 가계부채가 시한폭탄 수준입니다. 환율 잡으려다 영끌족들 다 파산시키고 내수 경제 폭망시킬 순 없으니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고 쩔쩔매는 겁니다. 정부도 막기 힘든 이 흐름,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머니페이퍼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1430원은 이제 바닥일 뿐입니다. 만약 정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잔인한 숫자의 시뮬레이션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식 차트를 볼 때 매물대가 없다는 표현을 쓰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나면 그 위로는 저항선이 거의 없습니다. 1430원은 과거 금융위기 때나 보던 숫자인데 이제는 이게 일상적인 수준이 되려 하고 있어요. 문제는 오버슈팅입니다. 시장의 공포가 퍼지면 가치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폭등합니다. 1430원을 찍는 순간 시장은 진짜 1500원 가겠는데? 라며 패닉 바잉을 시작하고 그 끝은 11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자본 유출과 대외 환경 악화가 겹쳤을 때 나올 수 있는 통계적 가능성입니다. 환율이 1600원 가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997년 IMF 때는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빌리러 간 지급불능 상태였지만 지금 예상되는 고환율은 우리나라가 망해서라기보다 달러가 너무 강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국가부도는 안 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화 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반토막 나는 조용한 침체가 오는 거죠. 해외 직구는 꿈도 못 꾸고 기름값은 리터당 2,500원을 넘나들며 외식 물가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2026년 어느 날 환율이 1,600원을 찍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원두값이 올라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7,000원입니다. 출근길 주유소 전광판에는 경유 가격이 2,300원이라고 써있네요. 점심시간 식당 사장님은 수입산 식자재 값이 감당 안 된다며 메뉴판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퇴직금으로 국내 우량주를 사두셨던 아버지는 계좌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주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달러 가치로 환산해보니 자산 가치가 20%나 깎였거든요. 반면 소액이라도 달러 ETF나 엔비디아 주식을 사두었던 김대리는 환율 덕분에 계좌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똑같이 한국에서 사는데 어떤 자산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누구에겐 지옥이 누구에겐 기회가 되는 세상. 그게 1600원 시대의 민낯입니다. 환율이 1430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 3단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부채 관리입니다. 고환율은 고물가를 부르고 이는 고금리를 부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상환 계획을 앞당기세요. 둘째, 수입, 의존적 소비를 줄이세요. 가전제품, 명품, 해외여행 등 달러 베이스 소비는 지금이 가장 비쌀 때입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늘리되 그 현금의 절반은 달러여야 합니다. 원화만 들고 있는 건 하락하는 주식에 물타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급등한 환율은 결국 내려오지만 그 내려온 지점이 예전처럼 낮지는 않을 겁니다. 환율의 평균값 자체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공포스러운 시나리오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지금 달러 사라고?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죠. 이 혼돈의 시대에 내 돈을 지키고 오히려 불을 불릴 수 있는 구체적인 해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죠. 그래서 내 소중한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화 분산입니다. 많은 분이 투자를 종목으로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보다 상위 개념이 바로 어떤 돈으로 들고 있을 것인가입니다. 내 자산의 100%가 원화라면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에 모든 인생을 베팅한 셈이에요. 고환율 시대의 생존법은 간단합니다. 내 자산의 일부를 세계에서 가장 힘센 돈, 즉 달러로 옮겨두는 것입니다. 지금 1,400원인데 너무 산꼭대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달러는 수익을 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 사는 겁니다.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사는 사람이 가격 떨어질 걱정을 하나요? 아니죠.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사두는 겁니다. 환율이 1,200원으로 내려가면 좋죠. 경제가 안정될 테니까요. 그때는 원화 자산의 가치가 오를 테니 달러에서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환율이 1,600원을 넘어가면요. 그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비싸게라도 사두었던 달러뿐입니다. 제 지인 박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은퇴자금의 딱 30%만 달러로 바꿔서 미국의 배당성장 ETF에 넣어두셨습니다. 당시 환율은 1,200원대였죠. 최근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자 주변 친구들은 연금이 반토막 났다며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은 표정이 밝으세요. 주식 가격은 변동이 없더라도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가치 기준 수익이 발생했거든요. 게다가 매달 들어오는 달러 배당금을 원화로 바꾸니 생활비도 넉넉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환노출 자산의 위력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내 전체 자산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쿠션이 되어주는 거죠. 오늘 당장 3단계를 실행하세요. 첫째, 증권사 앱을 켜서 외화 예금 또는 달러 RP부터 시작하세요. 원화 현금의 일부라도 달러로 바꿔두는 겁니다. 둘째 배당주는 미국 주식에 주목하세요. 매달 달러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금골드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달러조차 불안하다면 국제 금시세에 연동되는 금현물 계좌를 만드세요. 환전 수수료가 아까워 망설이지 마세요. 요즘은 우대 혜택이 많습니다. 수수료 1, 2원 아끼려다 환율 100원 오르는 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의 독주 한국 기업의 탈출 개인들의 이동, 그리고 정부의 한계까지. 이 거대한 흐름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핵심을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미국의 AI 패권과 한국의 구조적 자본 유출로 인해 고환율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둘째, 정부의 외환 방어는 한계가 명확하며 환율 상단은 1,600원까지 열려있는 초비상 상황입니다. 셋째, 이제는 종목 투자를 넘어 통화 분산이 필수이며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화하는 것만이 내 구매력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상을 끄자마자 여러분의 자산 구성비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원화 비중이 90%가 넘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번 주 안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달러로 환전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고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구명조끼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주머니 속 1만 원의 가치는 어제와 다르다고요. 환율 1,600원 시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전 세계의 부를 헐값에 살 수 있는 생애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망할 거야 라고 외치는 비관론자가 되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라고 행동하는 전략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더 넓은 경제적 자유의 바다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환율이 어디까지 갈 것 같나요? 혹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환율 시대의 원화 가치 하락을 이겨낼 구체적인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머니페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